저희 애널리스트를 마크맨으로 붙입니다. 이 회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다 보고한다. 14년 동안 얼마나 15배가 올랐어요. 15배. 경영을 잘하는 기업, 그 다음에 저렴한 기업 이런 것들의 교집합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분석하고 탐방하는 것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께서는 좀 일상에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신다고 들었어요. 또 버핏만큼이나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준 투자 대가가 피터 린치인데, 네. 피터 린치가 이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제안하고 실제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여줬고, 어떻게 이게 투자에 딱딱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재미진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즐겨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 좀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 아프리카에 수출을 하는 회사다. 근데 그 제품이 어디 뭐 공장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사기쳐도 그걸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재 같으면은 네. C라는 라면 회사가 우리가 마켓쇼 1등이다 이러면은 저희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확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고서 혹은 간단한 점검만으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런 소비재 회사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발견하는 걸 좀 즐기는 편입니다.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흐름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네. 이제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먹는 걸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신입 애널리스트들,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아니다. 이건 나이 드신 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건기식을 많이 먹는다. 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 그러면은 그거에 걸맞는 자료와 논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랬더니 제가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건기식의 수요가 많이 늘겠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보니까 실제로 건기식 뭐 홈쇼핑 틀면은 뭐 요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류들도 계속 다양해지고 있고 저도 하루에 10개 이상 먹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되면서 사실 건기식이라는 산업을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서 실생활과 이제 맞춰보고 있고 또 건기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젊은 층들이 네. 또 저희 세대하고 조금 다른 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손실을 당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네. 그래서 저희는 먹지 않던 이제 프로틴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는 걸 보면서 이 프로틴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많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아직 저희가 회사들을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펫 관련된 산업에서도 기업을 좀 찾아보고 있어서 계속 좀 뒤져보고 있는데 네. 이제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이게 계속 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이 쓰는 돈을 비교적 아까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뭐 다양하게 이제 소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산업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생활에서 좀 이 산업은 좀 계속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화려한 어떤 저희가 물론 반도체 소재나 이런 것들도 물론 관심을 갖지만 그런 어떤 전문성이 없더라도 관찰과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이 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안에서 회사만 찾으면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관심이 있고 매년 사실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든 이런 책들도 이제 보고 네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실생활에서 할 수는 없죠.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간접 경험들 뭐 신문을 통해서 또 뭐 제가 컨슈머 이런 이제 지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재미난 영역이기도 하고 히트를 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주력해서 보는 섹터입니다. 좀 최근에 말씀해주신 분야 이외에 좀 유망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은 좀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제로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된다는 건데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자동차도 움직이는 방식이 기름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도 과거에 이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국가들이 모두 자기 국가의 어떤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어떤 하나의 산업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을 계속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워낙에 에너지 분야를 좋아하거든요. 항상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석유를 좋아한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네. 석유의 시대였기 때문에 석유를 베이스로 한 에너지를 좋아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바뀐다면은 또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제품이 많이 소요가 될 건지, 어떤 기업이 앞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단순한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올해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상으로의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보복적 소비를 하게 될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 이 부분들이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으면서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이 기다리는 거 싫어요. 저희 기다리는 거 잘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 언제 올지 모르면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다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의류 쪽에서 몇 개 회사들을 좀 찾았는데, 의류 쪽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꽃놀이패를 가져가는, 네. 속된 말로 양빵, 그러니까 네. 이래나 저래나 잘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저희가 좋아하는 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좋아하는 말이 퇴로, 새로. 피할꽃, 네. 뭐 꽃놀이패, 그리고 양빵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항상 네. 그 상태를 만들어 놓길 원합니다. A라는 예측을 해서 그게 맞으면 돈을 벌고 틀리면 돈을 잃는다. 그건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안 맞아도 돈을 안 잃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의료 업종 안에서 FNF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면세점에서 MLB 베이스볼 캡 엄청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먹던 회사인데 네. 작년에 장사가 망했죠. 중국 사람들이 못 오니까. 네. 그랬더니 이 회사가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이러고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리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리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대리상들과 계약을 해서 거기에 물품을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50개, 올해는 이제 200개 이렇게 이제 계속 출점을 하면서 이미 인지도가 있는 MLB라는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경이 다시 풀리면 더 좋고요. 안 풀려도 중국에서 그냥 계속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양빵인 거고요. 한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타임, 마인, 시스템, SJ, 뭐 타미일피거 이거를 하는 이제 의류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오프라인 유통의 한계를 느껴서 온라인 자사몰로 자기 제품을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요. 더 한섬닷컴이라는 이제 사이트 앱에서 이제 옷들을 팔고 있는데,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옷을 네. 그냥 온라인에서 여성분들이 사시더라고요. 안 입어보시고. 그만큼 이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할인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얘는 다른 데서 옷을 안 팝니다. 다른 패션몰이나 뭐 쿠팡 이런 데서 옷을 안 팔아요. 오로지 자기 몰 아니면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만 팔거든요. 그러면 뭐 코로나가 유지돼도 이 온라인 자사몰이 계속 커지겠죠. 이 옷을 사고 싶다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풀리면은 이제 백화점에서 안 팔리던 게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제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대백화점의 계열사거든요. 현대백화점이 올해 큰 사이트를 하나 오픈을 합니다. 여의도에 파크원에 네. 현대백화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 새끼들인 한섬의 브랜드들이 다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취급하는 물량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빵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의류 쪽에서 좀 보여서, 그러니까 노력하는 회사 있다는 거죠. 그 양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을 택할 수 있어서 일단 섹터를 좋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에 속한 몇 개의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귀중한 투자 정보를. 근데 아마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저희 추천 종목을 네. 잘못 사시면 저희와 함께 굉장히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그 종목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도 목표가에 네. 주식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 건데, 그게 통상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솔케미칼, 뭐 한섬, FNF 다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동안 실적도 오픈되고 이 회사의 활동도 오픈되고 그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시장이 알게 될 만한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3년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면은 네. 그 안에 저희 아이디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3년 정도 이익 추정을 해서 주식을 사게 되고요. 그게 가급적이면 빨리 당겨지면 좋겠다. 하지만 당겨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몇 종목만 사서 기다리면 또 기다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분산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분산은 안전마진의 친구입니다. 적절한 분산은
그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버퍼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독하게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못 오르는 거에서 그래도 좀 더 자유로, 그래도 깔아놓으면 몇 개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 있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이제 그 분산이고요. 왜 요즘에 그룹들도 다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이그룹 하면 4명 이랬는데 자꾸 이제 탈퇴하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이러니까 막 20명, 30명으로 그렇죠.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뜨는 애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분산은 뭐 여러 산업과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두 번째, 인내심을 좀 줄 수 있는 게 배당입니다. 중간중간에 현금으로, 배당이라는 형태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다들 건물을 좋아하시는 게, 건물이 따박따박 월로 이제 수입을 주잖아요. 현금 흐름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빌딩 가격이 누가 와서 내가 산 가격의 2배, 3배를 부를 때까지 월세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최고로 오랫동안 보유했던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오래 보유했던 게 이제 동서라는 회사인데요. 동서식품의 모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맥심 커피를 만드는 이제 회사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1년도에 처음 이 회사 발굴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아이디어는 커피 믹스가 계속 이제 보급이 될 거다. 캠핑용이 아니라 오피스용 혹은 가정용으로 계속 보급이 될 거다. 정수기라는 인프라가 이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다른 믹스커피는 입맛에 안 맞아서 먹기가 힘들 것이다. 워낙에 입맛을 길들여 놨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입맛이 바뀌거나 상황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됐고, 이 회사 또 배당을 굉장히 잘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받으면서 또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 회사가 기업 탐방도 안 받고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인기가 있는 분야도 아니다 보니까 네. 관심들이 별로 없어서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PR이 뭐 갑자기 뭐 20배가 된다, 30배가 된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배당은 꼭 따박따박 나오고 저희 아이디어대로 가고 있는데 아주 비싼 구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팔만한 이유가 중간에 없어서 1년, 2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14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14년. 예. 14년 동안 얼마나 주가는 15배가 올랐어요. 15배. 15배가 오른 게 네. 처음에 정말 쌌었어요. 정말 쌌거든요. 아무도 거의 모르는 회사였기 때문에 쌌었고, 거기에 싼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잘 맞아서 한 건데, 이게 좀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때 이 회사만 봤겠습니까? 여러 회사를 많이 봤습니다. 뭐 농심도 좋아했고요. 풀무원도 좋아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풀무원을 더 좋아했어요. 풀무원이 처음으로 포장 두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더니 포장 콩나물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와, 모든 반찬을 다 풀무원이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무원을 좋아했는데, 대기업 몇 군데에서 두부 시장에 들어오니까 못 버텨내더라고요. 네. CJ랑 두산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 할인도 해야 되고 안 하던 걸 하니까 뭐 이익도 안 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아, 생각보다 커피 같은 중독성 제품에 비해서는 좀 브랜드 이미지는 좋지만 약한 분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중간에 탈락을 했고요. 농심은 어떻게 보면 커피는 사실 카페인 중독이고, 네. 라면은 사실은 네. 기름 중독입니다. 라면이 자꾸 땡겨서 사실 기름 중독인 거거든요. 중독성 굉장히 강하고 맥심 커피처럼 높은 장악력을 갖고 신라면으로 높은 장악력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동서와 달리 번 돈을 다시 잘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 돈을 적절하게 재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이것도 경영의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잘 못해서 또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는 이제 모든 걸 제가 그때 다 알았다고 볼 수 없지만 확인해 가면서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감안돼서 끝까지 살아남은 장기 투자 종목이 된 거지. 이게 처음에 딱 찍어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열쇠로 잠궈놨는데 14년 있다 보니까 15배가 됐더라는, 사실은 그거는 좀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목표 수익률이 설정이 돼서 거기에 맞았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 여러 조건들이 맞으면 계속 갖고 가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이거는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제가 하는 업무로 네.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정치부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네. 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을 사게 되면은 저희 애널리스트를 마크맨으로 붙입니다. 이 회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다 보고한다. 오늘 오전에도 정말 소소한 여러 가지 회사의 그 변화된 내용들을
무슨 수주를 했고 어디랑 계약을 했고를 다 오전에 검토를 하고 왔거든요. 네. 마크맨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저희 목표가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을 합니다.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여기서 끊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또 하나 또 고려하는 게 이거를 끊게 되면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가. 이 마크맨을 빼서 더 잘 나가는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한테 붙여야지 네. 저한테 안 유명한 정치에 붙이면 효율이 낮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네. 좀 아트에 가깝고 이거를 계속 추적해서 가치를 계속 측정하고자 한다면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애널리스트가 15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하는 일이 자기 담당 종목에 대해서 취재를 완벽하게 하네요. 커버.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일이. 분위기도 좀 비슷하고요. 지금 같은 막 이런 장에서도 어떤 그런 원칙들은 다 지켜지나요? 제가 원칙을 지키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볕이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이런 상황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면 네. 좀 더 턴이 넘어올 수도 있겠다. 가치 쪽은 넘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은 그 생각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회사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회사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그러니까 잘하고만 있다면 언젠가는 결국에 인정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지 받을 거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인정을 받았고 현대차가 지금까지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죠. 네. 요 몇 개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주는 건데 보통 이제 2012년부터 14년 가치 투자자들의 전성시대에 워낙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모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그룹으로 치면은 한두 명이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전 멤버가 다 뜨는 네. 이런 상황들이 조성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여기 몇 명이 그 어떤 기간에 우리를 하드캐리 해줄 거다. 근데 그런 멤버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션도 좀 철저하게 보고 역량을 좀 매 연습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데를 해놔야 거기서 뜨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 때가 맞아서 이제 모두가 다 인정받는 때가 오면은 한번 이제 높이 수익률이 올라가겠지만 그러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사실은 연속성 있게 계속 그런 기업들을 더 좋은 기업들을 넣고 덜 좋은 기업들을 빼고 그리고 가격과 비교해 가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그냥 매일매일 해 나가고 여기에 기초적인 믿음은 언젠가 주가는 내재 가치를 반영한다.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일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체중계다. 이런 믿음이 체중계. 있는 거죠. 하락장 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밑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기업을 사고 잘 알고 싸게 사고 배당을 확보하고